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하는 건 윤석열 보유국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세력들은 중국과 손을 잡았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공작의 대가 박선원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다루자 뭔가 불안했는지 양산의 책방 할배가 입을 털고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흑역사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무능력하고 병신 같은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더니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거대 간첩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들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었죠. 이런 사람이 달에 1,300만 원 넘는 국민 세금 받아 잡수고 따뜻한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돌아오시면요. 반국가 세력의 일거척결. 요거 오물풍선에 달아서 북한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면서 이 비상계엄은 계몽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후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계몽이 일어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중을 넘어서 협중 정서가 일고 있으니 이 시진핑한테 미안했나 봅니다. 중국 가서 혼밥하고 기자들 두드려 맞아도 아무 말 못하던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죠. 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만 생각하면 조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가를 통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고 부정선거를 노고라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이 이 문재인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미 문재인이 카톡 검열부터 시작해서 이 뺀층을 이용한 댓글 부대, 그 뺀층도 지금 보면요 중국 세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우마우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세금으로 중국인들 배불리는데 이제 눈이 빨갰었죠. 이거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토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그런 임무를 저버렸던 가장 비겁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천안함 사건, 김정은이에게 넘겼던 USB, 한강해도, 샤넬 자켓 어느 것 하나 사과한 것이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김정은이 배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기각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자 이제 불안했는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협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일이다 라면서 한미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양국은 옮겨갈 수도 없고 돌아 앉을 수도 없는 운명적 관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높은 산봉우리를 중국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냥 주변국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체 판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탈중국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국에 땡겨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속 수감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전체 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완벽히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세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전체 판이 세계를 지금 어떤 식으로 경제로 장악하기 위한 중국 움직임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 산업,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업계를 꽉 잡고 있지만요. 테슬라의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중국은 500만 원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능은 비슷하죠. 왜? 기술 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기업을 둔 그 업체의 정보 탈취가 시작이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각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지금 독일의 아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장악력 때문에 회사가 휘청하고 있는 상황. 요럴 때 자본으로 아우디를 잠식하는 요런 방법으로 중국이 경쟁력을 키워왔죠. 이 경제 장악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건 트럼프가 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너네들 기술 탈취 위협도 있고 어차피 중국 시장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많은 세금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와. 이렇게 해서 탈중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탈중국한 기업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제3국으로 빠지고 있죠.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뜨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이제 제조업으로 뜨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공장들은 이 조금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 탈 어디로? 한국 장착으로. 그것을 지금 미국이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한다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은 경제 동맹으로 다시 또 더욱 커지는 상황. 그렇게 되면 가장 위협은 누구? 중국. 그래서 이 친중의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키워가겠다, 국민 배불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중국과 손잡은 인간들은 이미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게 이 죄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이가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이 가장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새몰이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공산당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짜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간다라고 고든창이 구체적으로 풀어줬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자국에는 인기가 없으나 동북아 지역에서는 자유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지금 한미일 공조 강화에 관련돼 가지고 자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 전에 대통령들 그러니까 쥐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굉장히 한미일 공조에 소극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한미일 공조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중국과 북한에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친중 좌파들은 친북 좌파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면 이 한미일 공조 체제가 무너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한국과 미국 관계도 애매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중국 바로 대만 침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이쪽 쉐쉐 저쪽 쉐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국과 함께 어떻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합세해서 대만 침공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등을 돌리고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 한미동맹도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친중, 친북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판을 알고 있는 건 미국 인사들이 더 잘 아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하나가 좌와 우의 싸움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북아 지형 자체가 바뀌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하고 있죠. 왜? 대한민국의 친중 인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내정 간섭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미국은요 어마어마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습니다. 고든창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슐랩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와 덩치가 좀 비슷한 사람인데 이 매슐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꽉꽉 담고 트럼프와 소통해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전체 세계판을 짤 때 매슐랩이 한국 상황을 그대로 들고 가서 트럼프 2기의 전략에 한국을 딱 꽂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매슐랩이 원래 사업가였는데 이 트럼프도 원래 사업가였잖아요. 트럼프가 보수주의 회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기 때 완벽한 서포트를 해서 최측근이죠. 최측근이고 이 매슐랩의 부인도 이 고든창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맡으면서 남편과 똑같이 트럼프 일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이 매슐랩이 이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한국 방문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물었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은 물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대로 말을 못하더라고. 이 부정선거 조직이 우리는 알고 있어 중국에 관여한 것을.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3번 4번을 물었는데 답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이 중국의 부정선거 거대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나는 파악했어. 이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트럼프에게 옮겨냈을 거다라고 모두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슐랩은요. 한남동의 관저에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이 된 것이고요. 탄핵 정국과 관련돼서 내가 탄핵이 인용이 되면 또는 기각이 되면 이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요,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이 한국 정부를 맡을 수 없게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지만 이재명은 더한 친중과 친북의 세력이기 때문에 더한 정책들을 펼쳐갈 것이고 문재인보다 더하게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고립을 낳을 것이다 까지도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제대로 간타나무 열릴 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이재명 너 하나 사법 리스크 피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바짝 기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두고 이 미국이 내 편에 대해서 손댔을 때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한국을 잃어버리면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일본과 미국일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싱크탱크에서도 그렇게 결과치를 뽑아내서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을 주시한다 라는 것이죠. 지금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국민들은 좌와 우의 싸움 이재명과 윤석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은 거기에 뭣도 모르고 나와서 내가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뭐 개헌을 87 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짓거리고 있는데요. 큰 판에 볼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희생하고도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접촉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3.1절 날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최대치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친중의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 눈치 보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은 이 문재인이가 뭔가 오더를 내렸는데요. 이것도 무산시킬 수 있도록 내일
더욱 강력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성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게 그냥 뭐 정신승리, 뭐 계몽 절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보유국.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하는 건 윤석열 보유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